고등학교 진로 선택 과목 고전과 윤리 핵심 개념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이의 생애와 경목요결의 지필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의 생애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는 그림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네, 여러분이 사용하는 5,000원권 화폐에 그려진 율곡 이의 선생의 모습입니다. 율곡 이의 선생은 지금으로부터 480년 전쯤인 1536년에 태어나셔서 158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조선의 대표적인 유학자였습니다. 이인은 강원도 강릉시에 위치한 오죽헌에서 태어났으며 사임당 신씨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신사임당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지요. 이인은 3, 4살부터 말과 글을 배우고 13살에 진사시험에 합격한 후 과거시험과 승진시험을 포함해서 모두 9차례 수석을 차지할 만큼 매우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똑똑했던 이인은 29살 때부터 남은 생애의 대부분을 관직에서 보냈고 또 대사관이라는 직책에 무려 9번이나 임명이 됩니다. 대사관은 조선시대의 언론기관과 마찬가지였던 사관원의 으뜸 벼슬로서 임금에게 정치의 잘못을 직언하고 또 고치게 하는 일을 맡았던 직책입니다. 관직에 있는 동안 이인은 한평생 청렴하고 검소하게 지냈는데요. 서울에서 벼슬할 때 집도 없이 지내는 것을 보고 처가에서 집을 사주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집을 팔아서 마련한 돈을 어려운 친척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다고 해요. 또 오랫동안 높은 관직에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장례를 치를 비용도 없어서 가까운 사람들이 돈을 모아 장례를 치르고 또 유족들이 살 수 있게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49년이라는 길지 않은 삶을 살면서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강한 현실 개혁 의식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 온 힘을 쓰느라 청렴하고 검소하게 한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관직자로서 뿐만 아니라 대학자로서의 면모도 유감없이 보여줬는데요. 성리학의 핵심 개념인 이와 기의 관계에 대해서 그의 선생이었던 퇴계 이황 선생과 다른 주장을 펼치기도 했고요. 또 그의 친구였던 우계 성훈 선생과는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성리학의 주요 주제들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의 이런 활동들은 조선 성리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의 주요 저술로는 만원봉사, 학교모범, 동호문답, 경목요결, 그리고 성학지묘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경목요결은 이이가 지은 대표적인 교육용 저서였습니다. 이이는 그의 나이 42세가 되던 1577년에 황해도 해주 석담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목적으로 초학용 교과서를 만드는데요. 이 초학용 교과서가 바로 경목요결입니다. 경목요결의 의미는 무지몽매함을 일깨우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의미인데 본래 경몽은 주역이라는 저서에 나오는 말로 어리석어 따르지 않는 자를 깨우쳐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인은 경목요결의 서문, 즉 시작하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해요. 학문이란 다만 부모는 마땅히 자식을 사랑해야 하고 자식은 마땅히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며 신하는 마땅히 임금에게 충성해야 하고 부부간에는 마땅히 분별이 있어야 하며 형제간에는 마땅히 우애가 있어야 하고 어린 사람은 마땅히 우더른을 공경해야 하며 친구 사이에는 마땅히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일상의 모든 일에 있어서 각각의 마땅함을 얻어서 행동해야 하고 공연히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것으로 가게 하여 무슨 이상한 효과가 나타나기를 바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학문을 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없으며 또 학문을 하는 것이 결코 이상하거나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강조한 것인데요. 특히 어떤 것이 마땅한 것인지를 알고 행동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러한 서문을 썼다고 합니다. 경목요결의 내용 구성을 보면 앞에서 이야기한 서문을 포함해서 총 10개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뜻을 세운다는 의미의 입지, 오래된 습관을 고친다는 의미의 혁구습, 신체를 바로하다 라는 의미의 지신, 책을 읽는다는 의미의 독서, 어버이를 섬긴다는 의미의 사친, 상례 제도를 의미하는 상제, 제사 예식을 의미하는 제례, 집에서 지냄을 의미하는 거가, 사람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접인, 세상을 살아감을 의미하는 처세, 이렇게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입지, 혁구습, 지신, 독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개발 또는 자아실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 사친, 상제, 제례, 거가 같은 경우 가족과 가정에 대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또 접인과 처세 등 2개의 장은 대인관계의 올바른 태도와 벼슬살이의 자세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입지는 특히 이의가 학문하는 자세의 으뜸이자 출발로 내세우는 내용이 수록된 부분인데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내용이 바로 입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입지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한자 그대로를 풀이해 보자면 뜻을 세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뜻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한 뜻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공자님은 유교 전통에서의 뜻을 성인이 되고자 하는 도덕적 의지로 이해하셨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뜻을 세운다는 건 우리가 도덕적인 선택을 해야만 하는 순간에 스스로에게 떳떳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성인이 되고자 하는 의지, 바로 이 의지의 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이의 생애와 경목요결의 지필 배경, 그리고 경목요결의 내용 구성과 입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경목요결의 원문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